안녕하십니까. 다보다 폐기물 TV의 고물학도 김재진 행정사입니다. 사실 오늘은 다른 동영상을 찍으려고 준비하다가 바로 오늘 아침에 좀 조그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점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해당 건은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죠. 수집 운반업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한 달에 수주 운반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문의도 많이 오시고 전국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좀 국민의 어떤 그 사업에 대한 하고자 하는 영업에 대해서 제한하는 그런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면은 필요치 않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고, 또 혹시나 부천시 관련자들이 이 유튜브를 보신다면은 빠르게 개선을 원하기 때문에 해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이 동영상을 촬영이 됐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폐기물 처리업 중에서 폐기물 배출 시설계 폐기물에 대한 수주 운반업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수주 운반업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무실이고 하나는 차량이죠. 그거를 기본으로 가지고 수주 운반업 사업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부천시에서 요구한 거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폐기물 처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배출자와 또 처리자가 이제 기재를 하는데 배출자는 당연히 사업장 배출시설계가 되겠죠. 그것은 부천시와 전국구니까 전국적으로 폐기물을 수거해 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처리업자에 대해서 허가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전에 처리업체에 가서 허가증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이 업무를 한 25년 전부터 해 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경기 북부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허가증도 요구했고 또 수주 운반 계약서까지 요구했습니다. 아니, 허가증이 없는 수주 운반업자가 허가증이 없는데 어떻게 배출자와 처리자가 계약을 합니까? 그 자체도 불법이죠. 그랬는데 지금 근 20년이 지난 이 마당에서 그것도 부천시지 않습니까? 크지도 않는 참 큰 시죠. 부천 인천 쪽이 그쪽이 얼마나 큰 시입니까? 인구도 많고 그런 지자체에서 수주 운반업 허가를 내는데 처리업체에 허가증을 가지고 와라.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컨설팅 업자로서의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저 역시 폐기물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부천시에서 수주 운반업 허가를 다 냈었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담당자가 3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진행한 이야기고 제가 법을 전문으로 그 당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수주 운반업을 허가를 대행하신 분이 손님이시고 그 의뢰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원하지 않는 이 허가증을 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폐기물 사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부천시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 수준이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폐기물관리법과 그 폐기물관리법 안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고 공무원도 보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필요 없는 서류를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웬만한 민원 서식에는 필요한 서식이 응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만약에 폐기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특수한 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 기계에 대한 성능과 규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특수한 기계다. 예를 들어서 정제기계다. 이 정제기기가 어떤 성능과 용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팜플렛 정도의 속에서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갖다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수지운반업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처럼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처리를 못 하는데, 그렇다면 수지운반업자가 없다면 폐기물 누가 배출을 합니까? 폐기물 배출자는 개인인데 또는 사업자인데 그분들이 수지운반업 허가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한테 없기 때문에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산더미처럼 쌓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폐기물이 보관이든 배출자가 보관하든 아니면 수지운반업자가 수지운반을 시켜서 처리업자가 방치 폐기물 생기든 간에 사실 폐기물 사업에 있어서 수지운반업이라는 것은 사람에 있어서의 핏줄과 같지 않습니까? 피가 핏줄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심장이 뛰고 어떻게 뇌가 뛰겠습니까? 폐가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폐기물 수지운반업자에 대한 위치인데, 이 수지운반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 있지도 않는 처리업자의 허가증 사본을 내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입장을 바꿔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 했습니다.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님 같으면은 모르는 데 가서 내가 수지운반업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한테 처리를 위탁하겠다. 그러니 당신 허가증을 주십시오. 그 허가증 누가 줍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피해의식이 있다고요. 물론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업을 하지만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환경단체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냄새 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이장들이 와서 냄새가 나니까 어쩌다 항상 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눅이 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폐기물 수지 운반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 허가증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이 내용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허가증을 주겠습니까? 왜? 허가증에는 그 회사의 모든 문제점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기계가 들어가 있고 몇 마력이 있고 하루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심지어 변경 허가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 다 첨부되어 있는데 그 허가증 사본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 지금 시대에 맞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폐기물 처리업을 오랫동안 컨설팅 해온 저 입장에서는 이제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2021년이 12월입니다. 그런 캐캐 무거운 자료를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한다면은 저는 법과 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그러한 절차는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 수지운반업자가 많기 때문에 교육이 안 돼 있고 또 수지운반업자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국민이 폐기물 수지운반을 하든 안 하든 그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죠. 하다가 안 되면은 점검을 통해서 실적이 없다면은 계고장을 줘가지고 실적이 없다면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년이든 2년이든 그 허가증을 절차에서 취소하면 되는 거죠. 폐기물 허가증 신청할 때 지방세 다 냅니다. 세금 내고 폐기물 사업 하려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걸 못하게 한다면은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런 거는 빠르게 부천시는 분명히 각성하고 하나의 행정 절차를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행정 절차를 보면서 10가지, 100가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빨리 부천시는 이 유튜브를 보신다면은 빠르게 그런 부분을 해결하시고 또 부천시장님도 이런 걸 보신다면은 그 한 부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각성하시고 빨리 개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